안녕하세요. 수의학 심증 레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구취와 과다 침 분비 관리 전략에 대해 김 교수님과 박 원장님과 함께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반려동물의 구강 건강뿐 아니라 전신 질환과도 연결되어 있어 임상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구취와 과다침 분비 문제는 일상 진료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지만 진단과 치료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구내 미생물에 의한 희발성 황화합물 생성과 연관된 병태생리와 관련해 중요한 측면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단순한 불쾌한 냄새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강위생, 치질질환, 그리고 때로는 전신질환의 징후까지 반영되는 만큼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실용적인 접근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구강 악취와 과다침 분비 문제의 기본 개념과 임상적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취, 즉 악취는 반려동물의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로 주로 음식물 찌꺼기, 혈액 성분, 침, 그리고 각질들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희발성 황화합물화 부생산물들로 인해 생깁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구취는 곡소적인 구강 질환뿐만 아니라 신장, 간 또는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특히 치주 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나타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마취하에 평가한 개의 경우 치주 질환 유병률이 44%에서 100%에 이를 정도입니다. 또한 브라키세팔릭 품종의 경우 깊은 고개주름으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쉽게 축적되어 구강 점막의 염증과 출혈을 유발, 악취 악순환을 발생시킵니다. 진단 단계에서는 우선 환자의 자세한 병력 청취가 필수입니다. 이전의 구강 위생 상태, 치아 관리, 식습관 등을 확인하고 시각적 검사와 축지를 통해 구강 내 궤양, 괴사, 치석, 잇몸 후퇴 등의 이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하에 치가 탐침 및 치가 방사선 촬영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정확한 주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실 때 체계적인 접근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효과적인 접근법은 우선 환자의 과구력과 구강 위생 습관을 확인한 후 외부적 요인과 내재된 구강 질환 여부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주 질환, 구내 염증, 그리고 드물지만 구강 중량까지 감별해야 하는데 이때 체계적인 탐진과 영상 검사가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VSC 측정기인 할리미터의 사용은 객관적인 냄새 평가에 도움을 주지만 아직 임상적 표준화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구취와 함께 침 흘림도 자주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도한 침 분비는 단순히 침 분비가 증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삼기기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대형견에서는 하부 입술의 과도한 주름으로 인해 정상적인 침 유지가 어려워지는 기계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침 흘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침 분비가 증가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정상 범위의 침 분비량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삼키기 곤란으로 인해 침이 입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정확한 구분을 통해 원인에 따른 치료 전략, 예를 들면 약물 치료와 수술적 개입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적 접근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나요? 진단적 접근은 우선 상세한 병력 청취와 전신 상태 평가, 그리고 면밀한 구강 검사에서 시작합니다. 구강 내 상태는 어웨이 크 상태에서의 간이 검사로 확인할 수 있지만 치주 질환과 치아 상태의 정밀 평가는 전신마 치아에서 치가 스케일링, 치은, 탐침 및 치과 방사선 촬영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CBC와 혈액화학 검사, 그리고 피루 CCT나 초음파 검사 등을 활용하여 전신 질환 유무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진단 과정에서 보호자와의 상담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구취가 나타나는 반려동물에 대해 보호자에게 구강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필요시 전문 치과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침 흘림이 동반된 경우 신경학적 검사나 상킴장애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료적 접근 역시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취의 경우 가장 기본은 전문 치과 청소로 구강 내 박테리아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며
0.12%, 칠로헤시디네이나 징크, 아스코바테 등의 항균 구강 세척제가 사용됩니다. 반면 침 흘림의 치료는 원인이 되는 구강질환, 신경학적 이상 또는 입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혹시 현장에서 경험하신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한 번은 단순한 치지염으로 시작된 구취가 지속되다가 결국 전신질환과 연관된 경우로 판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호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지만 결국 철저한 감별 진단과 단계별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례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임상에서 유머와 함께 배우는 귀중한 교훈이 되더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때로 간과하기 쉬운 작은 증상들이 실제로는 치명적인 전신 질환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면밀한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정확한 병력 청취와 체계적인 검사, 그리고 보호자와의 소통이 치료 성공의 열쇠입니다. 최근에는 최신 영상 진단 기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최신 동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연구 동향에서는 할리미터를 포함한 희발성, 황화합물 측정 기술, 그리고 CT와 MRI를 통한 구강 및 인적 구조 평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진단 도구들은 개별 환자에 맞춘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신 장비를 도입할 때는 비용 문제와 사용법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보호소와의 상담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여 치료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구취와 과다침 분비의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 제거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핵심입니다. 약물 치료, 전문 치과 청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수술적 개입까지 단계별 접근이 중요하며 모든 과정에서 보호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구취와 과다침 분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진단 방법과 치료 접근법, 그리고 임상 핵심 포인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구취의 병태 생리와 진단 프로세스, 그리고 침 흘림과 관련된 다양한 임상 상황 및 치료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주요 요점은 첫째, 구강 내 박테리아 활동에 따른 VSC 생성과 그 임상적 우회. 둘째, 체계적인 진단 및 감별 진단의 중요성. 셋째, 원인에 따른 맞춤형 치료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는 첫째, 정확한 병력 청취와 구강 검진, 둘째, 전문 치과 검사와 영상 진단, 셋째, 보호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치료 및 추적 관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임상 결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 교수님, 박 원장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